반갑습니다. 김영준 교수입니다. 네, 치과 상담 스킬러, 환자 유형별 맞춤 상담, 제 2장의 이제 9번째, 마지막 클립 영상을 지금 이제 찍고 있고요.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그 검진과 스케일링 환자에 대한 상담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말하는 검진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환자분이 치료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진짜 글자 그대로 검진, 스케일링 하러 왔는데 치료할 게 발생했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냐,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. 실제로 좀 많은 치과들 중에 그 검진센터나 대형 병원 안에 들어가 있는 치과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치과들은 처음부터 그런 걸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. 왠지 좀 신안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.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 명동에 가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. 거기다가 가게 차리면 다 잘 돼요? 절대 그렇지 않아요. 그냥 아이 쇼핑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. 진짜 미친 듯이 물건 자체가 목표였으면은 명동에서 안 살걸요? 온라인으로 사는 게 더 싸지 않나? 실제로 환자는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상담 실장님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할게요. 이 스케일링이든 검진으로 오시는 분들은 상담의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빠져 있는 게 있어요. 바로 니즈입니다. 니즈. 원하지를 않아요. 그냥 치석 제거하러 왔는데 중치 있으시네요. 치료 권하면요 일단 까여요. 두 번째, 갔더니 스케일링하러 갔더니 되게 성가시게 한다, 귀찮다, 이런 소문 나게 되면은 찍혀요. 까이고 찍히죠. 세 번째, 보통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 단위로 계약을 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한 명이 기분 나빠가지고 인트라넷 이런 데 올려버리면은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, 평판이. 그래서 이거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? 환자가 스스로 할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. 힌트는 주되 인내해야 돼요.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?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환자 상담할 때 그 패턴 교육할 때 나오는 얘기죠. 파노라마 사진을 보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하는데 과거 병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옛날의 치과 기록을 보고 이 사람이 왜 이 치료를 아직까지 안 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하고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접근할 때도 그거야. 스케일링 쭉 해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. 좀 왼쪽 아래쪽이 조금 혹시 안 좋은 건 알고 계시냐고. 그럼 환자가 반응이 다양할 거예요. 네, 알고 있어요. 아니, 몰랐는데요. 혹은 진짜예요? 다 다를 거야, 이게. 이걸 보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갈지 좀 방어적으로 갈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든지 상대를 보고 내가 맞춰야지 이게 실수를 안 하지. 그냥 보자마자 중치 쓰니까 이거 치료하셔야 되는데 절대 안 해요. 왜? 환자한테 명령형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. 치료하실지 마실지는 환자분이 결정하는 거라고. 그랬을 때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먼저 하겠다라는 의사를 유도하시라는 거예요. 왼쪽 아래쪽이 조금 이렇게 조금 시리시죠? 실제로 치료가 예. 여기 조금 불편하시고 하셨는데 요거는 조금 치료를 이렇게 좀 미루신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으실까요? 나 치료하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. 당신이 치료를 미룬 이유가 궁금해요. 그렇게 하다 보면 환자분이 많아요. 되게 불편하지는 않아서요. 시간이 없어서요. 어떡해요. 그러니까 요거는 자체적으로는 더 재생돼 가지고 좋아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아까 시간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실 때는 꼭 미리미리 치료 받으시면 좋겠다. 이거 더 미루다가는 나중에 좀 일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. 까지예요. 그렇게 해서 넘어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이걸 많이 잘 땡기는 게 능력인 거지. 왜냐하면 환자분이 들어봤을 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당연히 시간 얼마나 걸려요? 비용은 얼마나 돼요?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메이킹이 되는 거죠. 무리한 치료를 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. 특히 환자한테 클로징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 스케일링과 검진 환자예요. 클로징 조심하셔야 돼요. 클로징 잘못 들어가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. 마지막에
그냥 내보내려고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그냥 내보내지 말라는 거는 예, 그러시군요. 예, 스케일링 끝났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. 환자분한테 할 말은 해야지. 내가 강권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. 원장님이 와서 진단할 거 아니에요. 이게 중치로 이렇게 있다 어떻다.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최소 다음번 검진 예약은 몇 개월 있다 잡을 건데 그때 만약에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유지가 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만약에 조금씩 더 진행이 된다면은 그때는 빨리 치료를 하시기를 저희가 정말 권장을 드립니다.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다음 검진 때까지 저희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건 뭐예요? 사실 내 마음 목구멍 속으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니즈가 없는 환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주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. 자,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뭐야 김용진 교수는 미친 듯이 환자한테 막 들이대고 해가지고 나 클로징하고 그런 거 아니야? 저도 그래요. 사실 좀 뻔뻔해가지고 얘기 잘 합니다. 영상 다른 거 상담 영상 보시면은 스위스 임플란트 어떤 아줌마한테 보내가지고도 막 까이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게 상황하고 다르다라는 거죠.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검진과 스케일링 환자가 많은 그런 쪽 치과에서 소탐 대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. 한 번의 평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조금 더 기다리는 쪽이 유리하더라라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. 다음번에는 치료별도 특징이 있을 거죠. 그죠? 레진 환자, 인레이, 크라운 임플란트 그 환자들이 가지는 어떤 특징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.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